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5월 7일입니다. 자, 텔레칩스는 제가 어제 상따 매매를 좀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좀 들어갈 때 빠르게 좀 들어갔죠. 그래서 상한가에 빠르게 좀 매수를 하면서 상따 매매가 좀 이루어졌고요. 여기 상한가 좀 풀렸었죠. 자, 요거는 한 60%, 70%는 일단 좀 매도를 할게요. 한 70%좀 매도를 하겠습니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매도 현재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6% 넘는 구간 일단은 갭이 떠서 시작을 해서 바로 좀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리치스가 결국에는 상승을 하지를 못하고 3분 봉상 만들어진 이 꼬리 자리를 이탈을 좀 했네요.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요. 반등을 못 한다면은 바로 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아래 꼬리를 완전히 이탈을 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 위쪽에서 시초가의 70% 물량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텔레칩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매수 체결이 됐고요. 자, 흐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일부 물량 좀 아래쪽에다 손절을 했습니다. 자, 반등 없이 계속 좀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살짝 지금 반등 시도를 하는데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 물량 손절을 했습니다. 뭐 한 1.3% 손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담 있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만 좀 반등을 좀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 마감 전 동시호가 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는 동시호가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시간의 뭐 종가 매매가 약손실 정도 시작되었습니다. 되겠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450원에 매도가 됐고요. 조금 손실을 줄이면서 매도가 됐네요. 한 주가 또 남았네요. 요거. 시간의 종가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 구간에 매수했다가 반등을 좀 예상을 했는데 아래쪽으로 빠져서 일부 물량 반등 구간에서 좀 매도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종가에 좀 매도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텔레칩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치스는 제가 어제 상한가 매매를 좀 했죠.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상따 매매를 좀 했고요. 자, 일봉상의 위치는 앞에 매물대가 있는 자리라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재료가 괜찮았기 때문에 좀 매매를 했던 거고요.
이 독자 개발한 국산 첫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제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죠. 자, 재료는 굉장히 좋은 재료거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좀 갭을 띄웠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갭이 좀 약하게 떴어요. 6% 정도가 떴고, 자, 분봉상으로는 이제 시초가에 제가 바로 절반 물량, 한 70% 물량 매도를 했죠. 예, 조금은 갭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물량을 조금 더 매도를 해봤고요. 역시나 이제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 시도를 했는데 아래꼬리 달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꼬리 자리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나머지 물량 또 수익으로 마감을 했죠. 그랬더니 반등을 또 바로 주더라고요. 예, 분봉 고점까지 뚫면서 요게 6%가 반등이 나왔어요. 뭐 홀딩을 조금 했다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결국에는 뭐 장 마감 때는 아래쪽으로 쭉 빠져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시가 갭을 띄우면서 월봉상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마감 때는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매물대가 강력하게 존재를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돌파를 못했고, 여기도 다시 신규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자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매 대응을 하질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재료더라도 이런 매물대들이 쌓이면 단기에 이 상승을 좀 급하게 강하게 주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종목이 이렇게 좀 시간을 끌면서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고 아래쪽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수익으로 텔레칩스 매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엘리베이터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좀 손절이 나갔죠. 약손실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자, 요게 이제 제가 장중에도 보고 있었는데, 시가계 대응을 하려고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오질 않았죠. 내려왔다라면 이거 오늘 굉장히 이 수익을 잘 낼 수 있었을 종목인데, 바로 이제 시초가부터 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이제 시초가 자리를, 시가계 매매 자리를 주질 않아서 대응을 하진 못했고요. 이제 보고 있다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길래 조정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죠. 자, 그랬더니 이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빠졌고요. 자, 요런 자리 다시 이제 저항이 되면서 여기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빠지길래 제가 여기 반등 줄 때 여기서 일부 물량 좀 손절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보고 있다가 자,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거의 본전까지 왔었는데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으로 쭉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가 무렵에 전량 약손실로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한 1%대의 손절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되는 그런 손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엘리베이터 매매도 마쳤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두 종목 매매하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장이 반등을 좀 강하게 줬죠.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장중에 또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테마에 엮이는 그런 종목들의 상승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자, 바로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특수건설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특수건설을 필두로 해서 뭐 동아지질, 우원개발, 그리고 이제 토목 관련주들, 뭐 사모개발이라든가 남강토건, 그리고 이화공영 같은 종목들도 좀 강하게 움직였죠. 자, 이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이제 특수건설이 대장주로 움직였고요. 이 사업비 23조 규모의 경부고속도로 지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공약을 좀 걸었었잖아요.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이 공약을 걸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종목들이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자, 특수건설이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당연히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대응할 자리를 주질 않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뭐 그냥 쉼 없이 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조정 구간에서 좀 잡으려고 쳐다는 보고는 있었는데 구간을 주질 않으니까 사실 여기서 잡기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라도 좀 잡았으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매매 대응을 못하고 계속 보고 있다가 이 위쪽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구간이 거의 22%대에서 20, 한 7, 8%대의 횡보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대응하기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저점 자리 좀 대응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살짝 시장이 흔들리기라도 한다면 급락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오후장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 상한가를 풀리지 않고 강력하게 굳혔기 때문에 내일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갭이 좀 한 차례 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월봉상으로는 완전 신고가는 아니죠. 매물대들이 아직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등주가 이제 동아지질 정도 되겠는데요. 자, 동아지질하고 특수건설하고 우원개발 정도가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아지질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2등주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면 훨씬 더 이제 강력한 테마의 느낌이었겠죠. 그렇지만 얘가 12% 정도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대장주와 좀 이 퍼센트 갭이 좀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강력한 테마는 아니다. 그냥 한 중간급 정도 되는 이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건설과 더불어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뭐 남강토건도 좀 움직였죠. 장 막판에는 좀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조금 무너졌고요. 이화공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사모개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제약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주식들 반등을 하는 모습 구간의 어떤 그런 차트들하고 좀 비슷하죠. 앞에 이제 매물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앞에서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강하게 좀 뻗어나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뭐 재료를 달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췌장암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6월 4일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이제 좀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치를 갖다가 좀 발표할 것이다라는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결과 발표가 나와봐야 하는 거고 현재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5장에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는 있었는데 이 종목도 사실 대응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뭐 쉬지 않고 올라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대응하지는 못했고요. 자, 매물대가 많이 있는 구간에서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또 이 종목 움직이는 거 보는 정도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죠. 자, 어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평선 위로 이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모든 이평선 위에 캔들이 만들어지고 이 앞에 고점 자리 여기까지 좀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뭐 내일까지 한 차례 상승이 더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 한번 터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위로 쭉쭉 뻗어가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 좀 쉬어가는 시간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이제 5일선을 좀 탈환을 했죠. 이 음봉 캔들의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회복을 좀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매수세가 확인이 됐고 어제는 조금 불안했지만 결국 오늘 이제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조금 흔들 수는 있겠지만 5일선이 살짝 돌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다우지수가 또 사상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랬던 이유가 최근에 이제 어떤 지표들이 굉장히 호조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이 전주 대비 한 10만 건 조금 안 되게 감소하면서 또 좋은 지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힘입어 이 미국 시장이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뭐 사상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빠르게 이제 안정감을 찾고 또 이 고점을 향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 또한 계속 좋은 모습으로 잘 발표가 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에 이 외국인의 매도 수급으로 인해서 하락한 시장이 다시 이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조금 시장에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자면 아직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셉니다. 물론 조금 이제 잦아들었죠. 거의 뭐 천억 대 정도로 좀 매도 수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일단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시장의 좀 반등을 견인했던 이 투자자는 역시 이제 금융투자, 기관에서의 이제 금융투자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금융투자는 좀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수급 주체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시장 반등하는데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뭐 좋은 매수 수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친 면이 있고요. 자, 기관에서 또 금융 투자가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수급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 반등을 좀 일으켜 줬다. 지속적으로 이 금융 투자에서 이제 매수 수급이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아래권에서 샀던 물량들이 수익이 발생을 하면 금융 투자는 언제라도 또 매도 수급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종종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핵심 수급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제대로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절대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뭐 시장은 조금 안정권에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일선을 탈환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한 차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정고점을 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길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또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